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일체형 같은 조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립형 같은 일체형 임플란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체형처럼 기존의 조립형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립형의 장점도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립형과 완전히 다른 결합 구조를 가진 외부 결합형 조립형인데, 기존의 외부 결합형은 내부 결합형보다 지대주나 픽스처의 파절이 덜 되긴 하지만 어차피 결합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사가 잘 풀린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이런 형태의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도 일체형과 외부 결합형을 섞어 놓은 듯한 모양인데요. 기존의 외부 결합형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외관을 보면 기존의 픽스처의 헥사 구조 위로 픽스처가 연장이 되어서 잇몸 위로 올라가 있고, 그 표면에 나사산이 가공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나사부라고 부릅니다. 단면을 보면은 나사 결합을 위한 홀이 픽스처 속에 파져 있지 않은 점이 기존의 조립형과 완전히 다른 점이고 일체형과 같습니다. 기존의 결합 나사의 지름이 1.8 내지 2mm인 것에 비해서 나사부의 지름은 2.8 내지 3.5mm로서 훨씬 두껍고 나사선의 크기도 더 크고 두꺼워서 나사 결합력이 더 견고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나사부는 이 픽스처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합량이 큰 경우에는 파절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결합 위치가 위로 끌어올려서 기존의 픽스처보다 나사 결합이 덜 풀리게 하고 지대주 연결이 쉽게 하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픽스처가 기존의 것보다 나사가 덜 풀리는 이유의 대부분은 결합 나사 대신에 결합 요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대주의 수평 고정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 결합 없이 지대주만 픽스처에 연결하면 내부 결합형과 달리 외부 결합형에서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지대주가 탈락이 되는 이유는 내부 결합형처럼 지대주의 수평 고정력을 얻을 깔때기 모양의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헥사부는 길이가 짧아서 회전 방지 역할만 할 뿐이죠. 하지만 내부 결합형은 속에 구멍을 크게 파니 얇아진 픽스처 외벽이 늘어남에 따라 지대주가 크게 흔들려서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고 또 염증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픽스처가 부러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하악 대구치에 임플란트를 한 지 만 18년이 경과된 여성 환자분입니다. 지름 3.8mm인 외부 결합형을 심었었는데 대합치가 자연치 대구치인데도 단 한 번도 나사가 풀린 적이 없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사용한 지 18년이 경과됐으니 이 정도 기간이면 결합 나사나 지대주 혹은 픽스처의 파절이 올 수도 있는데 고롭수마저도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CT를 보면 근원심적으로 염증 소견이나 고롭수가 없이 골유착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협술적으로 보면 식립 각도가 좋고 골유착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부 결합형이 수평 고정 구조가 없어서 나사가 구조적으로 잘 풀린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식립의 정석대로
이렇게 이상적인 각도로 심어서 수평 교합력을 덜 받게 해주고 지대주 연결만 제대로 해준다면 지름 3.8을 심어도 대구치인데도 나사가 안 풀리고 파절도 없이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부 결합형이 훨씬 나사가 잘 풀리고 부러지고 이에 따른 치조골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부 결합형은 수평 고정 구조가 있어도 얇은 외벽이 늘어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또 지대주가 불완전 결합이 될 가능성이 외부 결합형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부 결합형은 식립을 깊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평 고정 엮기는 새 픽스처도 마찬가지지만 원통형의 결합 요소라는 것을 나사부에 결합시켜서 픽스처에 고정시키고 나면 그 외벽이 지대주의 내벽과 크게 맞닿으면서 지대주의 수평 고정력이 생기니까 나사가 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외부 결합형은 수평 고정력을 결합 나사의 결합력에서만 얻고 있어서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는 것이죠. 물론 수평 고정력을 얻는 방법으로서 결합 나사의 머리 부분이 지대주와 긴밀하게 맞닿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길게 가공을 해서 지대주 내벽과 크게 맞닿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머리 부분에서 나사가 금방 파절이 될 수 있기에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또 회전 방지 구조, 즉 핵사 길이를 늘려도 수평 고정력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대주 내부에 핵사를 길게 가공하는 자체가 애로가 있고 또 억지로라도 길게 가공은 됩니다만 이러면 내부 결합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서 내부 결합형에서 속의 핵사부에서 지대주나 픽스처가 파절되듯이 마찬가지로 얇은 핵사부에서 예전과 다르게 수평 교합력을 받게 되므로 여지없이 픽스처가 파절되므로 역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합 요소를 이용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외관상 일체형과 동일한데 일체형의 상부를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분리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주가 있으므로 형식상 조립형이고 외부 결합 방식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교합력을 덜 받고 지대주를 풀어내어 잇몸 치료가 수월하다는 조립형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없던 결합 구조가 생겼으므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해서 기존의 조립형의 결합 구조의 단점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그 발명성을 인정받아서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국제 특허까지 받았는데요. 미국 특허는 특허 정서를 국내 특허처럼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한 권에 문헌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특징이었고 청구항의 범위를 크게 다 받았으므로 이와 비슷하게 복제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끔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